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민호입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 1년 동안 전주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8% 이상 오르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을 빚었죠. 결국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주의 부동산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앞서 신도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백여 건의 불법 전매 혐의를 적발한 전주시 역시 최근에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주시 아파트 가격 제자리 찾을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주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과연 실거래 위주로 재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또 풍선효과 보완책 등 전북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방송 전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주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에 전주 아파트 값이 외지인들의 투기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투기꾼들이 빠져나가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만 피해 입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답답할 따름이죠. 이번에 조정거래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됐으니까 다시는 이런 교란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반면에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너무 늦게 지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또 결혼하고 집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 경우는 대출 규제도 심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쉽지는 않은데 불법 투기꾼들을 속출해내는 이런 작업들이 부동산 안정화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요즘 뭐 법 같은 거 발의하는 거 보면 1인 1주택 이런 것도 있고, 불법 투기꾼들을 잡아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빠짐으로써 집을 주거의 목적으로 했을 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투기꾼들을 잡아낸다고 하면은 꽤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값을 바로 잡는 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왕 시작한 수사는 꼼꼼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그런 세력들이 집값을 조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전주가 묶이니까 전북의 다른 지역으로 투기꾼들이 몰리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엄수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전북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식입니다. 지부장님, 네. 저희가 아파트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유튜브 네, 조회수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있다는 얘기일 텐데, 집이라는 공간이 주거 공간이기도 합니다만 네, 네. 돈벌이의 가장 빠른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다 생각하는 게 뭐 바람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라버린 이 아파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개념도 재테크 수단이나 또 아니면 내가 주거 공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도 두 가지 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오른다는 어떤 불안 심리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집을 마련하는 데는 요즘 성향은 230 세대들 또 뭐 40, 50 세대들도 재테크 차원이나 예. 또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으로 집을 들어갔다면 지금은 재테크 수단도 있다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요즘은 오른다는 어떤 불안 심리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극소수, 예. 극소수고 현재 지금 그래서 조정 국면 지금 들어섰는데, 예. 지금 각종 그 실거래 사이트뿐만 아니라 또 단톡방이나 각종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다수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높은 가격에 오랫동안 그 사이트에 올려놓고 실서나 또 교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예. 비일비재한데, 이런 교란 행위가 머물지 않고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여기서 한쪽에서만 이 가격이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올 6월 이전에
이전에 각종 세금, 뭐 거래세랄지 양도소득세, 보유세 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또 팔아야 될 시점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호가만 형성해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그런 그 출구 전략이 또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러다 보니까 또 전반적으로 공동화 현상이나 또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면 또 상대적 박탈감도 들고 예, 예.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거품이 꺼졌을 때는 우리 지역민들의 그렇죠.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예. 바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지부장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른 전주시의 상황인지 또 전라북도 뭐 전체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전주시를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할 텐데 특별조사단 100명 단장을 모셨기 때문에 전주시의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 2012년 1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어느 정도나 오른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른 상황이요? 예, 예. 그래서 지난해 저희 전주시 부동산 동향을 좀 간단히 설명을 예, 네. 드리면 일단 거래 건수가 직전 연도 대비 3배나 증가를 하는 거래량이 월 평균 대략 600건 정도 거래되던 것이 예. 2020년 하반기에는 1,800여 건까지 약 3배가 증가가 되고 예. 또 2019년 10월부터는 가격 급등,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3억 5천까지 3억 중반에 거래되던 아파트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4억 5천, 5억 5천, 6억을 그런 식으로 한 2, 3개월 사이에 그렇게 이제 막 금액이 올라가는 예, 그런 예. 특이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엄수원 교수님.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떤 시장의 논리가 있을 텐데 이 논리가 전혀 이제 깨져버렸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최근에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께서 전주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어요. 예.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제 그 지금 초저금리 시대 그 시중에 그 유동성 자금이 3천조 원 이상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 자금들이 가장 큰 지금 버블을 형성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규제 정책을 많이 펴는데 예. 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으로 이 유동성 자금이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예. 흘러 들어가는 지역들은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실수요자의 돈이 아닌 그렇죠? 외부에서의 어떤 투기 목적의 돈들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유 자금들이 뭐 지금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 이것이 예. 지금 그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다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규제받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으로 이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주시가 이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그 생각이 외부의 됩니다. 투기 자금이 들어오는데 왜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렇게 동요되거나 편승하는 것일까? 실거래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일까? 이것은 아파트를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함께 작용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배경이 예. 그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예. 그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한 반 정도가 이 전북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의 약 22%가 예. 외지인들이 투자를 한 거라고 합니다. 10채 중에 2채는 그러면 전라북도 도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전주시가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지정되기 이전에 부터 이렇게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가격이 버블이 형성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네네, 좀 횡령단장.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가 이장 거래가 발견된 시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아파트 거래 건수가 총 전주시에서 2만 5천여 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예. 그중 전라북 외지인가 전주시 지역이 아닌 예. 외지인이 약 31%, 한 8천여 건이 이제 예. 외지인 거래였고요. 그중 18%인 한 4,700여 명이 전라북도 외의 타 지역에서 전주시 아파트를 구입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 경기도와 서울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제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전주의 아파트를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왜 전주까지 와서 구매를 그런 걸 하시는지. 볼 때 이들은 전주에서 살 목적이 아닌 그렇죠. 실수요자라고 볼 수가 없고 예. 아마 이제 아파트 구입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예. 저희 뭐 에코랄지 이런 곳에서 그 아파트 구매가 그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 그리고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그런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예. 있습니다. 수치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닌 네. 투기 수요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접근해 네, 오는 네. 유동 자금이 네. 상당히 많았다는 네. 부분. 백명단장님과 엄수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죠. 노동식 지부장님. 전주 에코시티 사례가 기사화가 됐습니다. 117제곱미터의 실거래가 평수로 따지면 이게 한 46평 정도 됩니다. 우리 이제 평이라는 단위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117제곱미터 이해하기 쉽게 46평 정도. 실거래가가 11억 원. 이게 전주 지금 신도시민 에코시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래 성사가 실제로 된 것인지 신고는 된 것이겠습니다만 그 뒤에 계약을 해지한 건 아닌지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쩌다 극소수가 추격 매수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 출구 전략을 세우려고 각종 사이트에다가 쉽게 말하면 4억짜리를 5억으로 부풀려서 계속 그 방치해 놓고 또 예. 치고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역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묶였는데 예. 저도 좀 뭐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해요. 하고 또 전국적으로 또 연일 지금 부동산이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를 대로 지금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데 이제 와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렇다 보면 빈대 잡으려다가 또 초과상간 태우는 그런 경우도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저기 지금 뭐 여기에는 대출 규제나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거래세, 양도세, 각종 보유세 이런 세금을 규제를 묶다 보면은 예. 대출 상환 문제, 또 뭐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깡통 전세, 역전세난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 보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도 내가 팔고 싶을 때 또 팔지 못하는 경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 잡으려다가 다수의 지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 전부터는 할 수 없었던 몰랐죠.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실수요자의 어떤 부담이나 이 거품 거쳤을 때 그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손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빠지다 보면은 하우스포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집을 팔고 사고 해서 원활한 선순환적인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 못하면 첫째 또 전주시의 소비 성향도 굉장히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그렇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2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명단장님. 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요, 가장 먼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이제 전주의 아파트 대부분이 이제 공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데요. 이제 지정 전에는 주택 구입할 때 담보 대출 비율이 70%였으나 예. 지정 후에는 50%로 감소하게 됩니다만
서민 실소유자 담보대출 비율은 50%에서 10%가 우대되어 6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늘어나군요, 이건. 아니, 예.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10% 감소는 되죠. 예, 예. 70%였으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좀 미비하다고 저희는 10% 분석을 차이니까. 하고 예. 이제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두 주택 이상, 그러니까 다주택자 소유자에게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율 증가가 발생이 돼서 아, 세부담이 강화되고 예.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뭐 청약 자격 조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제재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이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3년으로 네, 이제 늘어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 목적으로 들어가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타격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끼고 네.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70% 50% 네. 그러니까 20% 차이가 이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억대 단위에서의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서민 실수요자는 이제 6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에는 비록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국토부에 똑같이 그 지정 전에 대출 비율로 70%로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예. 건의를 할 그렇죠. 예정이기도 합니다. 예, 전주시에서는. 예, 네. 네네. 자, 제재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세금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세금 규제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 이 세금은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엄선 교수님 많은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 중과세, 과세를 중과세하는 정책으로 가고 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선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그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좀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가중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전주시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작년 12월 17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에서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상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자, 이 과연 이러한 뭐 양도세나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감소와 거래 가격 안정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과세다라고 하면은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가 그렇죠. 있고 보유할 때 내는 이제 보유세가 있는데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유도를 함으로써 공급 물량을 확대해 보겠다라는 그렇죠. 취지가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건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으려면은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도 필요한데 지금 그 거래세, 이 양도세까지도 중과세를 해놓다 보니까 예. 이 매각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껴서 지금 뭐 저 뉴스상에 많이 나옵니다만 증여를 그렇죠.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선회해서 많이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강화를 해 나가되 양도세는 좀 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제 적실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매물이 시장에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 예. 그게 과연 누가 사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재 대출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그 네.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그 무주택자들이 예. 이 살 수 있겠는가? 엄두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예.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겠는가? 예.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게 되면 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매물이다. 그게 시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양도세 완화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전주시만 해도 무주택자가 35%예요. 예. 전국적으로는 한 40%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서민 주거 안정,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향한 주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얘기가 거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 임대주택의 공급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어디서부터 공급 물량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공공 부분에서 지금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차지하는 그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절반 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비중을 민간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를 중과세하면서 매물로 나오게끔 유도하는 것은 그거는 매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예. 그건 임대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임대 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전략 그 방향이 필요한데 예. 그 중과세 그 다주택자 중과세는 매물 시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거를 활성화시켜주고 예. 그리고 신규 물량의 공급 물량은 그것은 공공 부분에서도 추진을 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 임대 물량 시장은 현재 지금 다주택자들의 그 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예. 적실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노동식 지부장님? 이게 지금 그렇죠. 2주택은 20%가 양도소득세 올라가고 3주택은 30%가 추가가 되는 거죠. 상당히 세금을 내야 되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주택자가 이러한 세금을 중과하면서까지 내놓는다 하더라도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수요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수요자가 없죠. 무주택자가 35%인데 전주시 아파트 보급률은 지금 현재 한 110% 넘었죠. 네. 113%. 113%. 왜 이렇게 많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동안 공급 물량이 예. 에코타운이나 또 저 효천지구, 뭐 만성지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났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113% 선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주택자가 35%고 아파트 보급률이 113%라는 것은 누군가는 2주택자 이상이라는 그렇죠. 얘기고 네. 타 지역에 소유자가 많다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고요. 반면에 주택가격이 오른 뒤에 시행되는 뒤늦은 규제, 노동식 지부장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구도심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시민 중에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매매 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17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지금 지났습니다.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 보면 전주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뒤에서 또 더 들어보겠습니다만 우선 그 변화된 부분을 좀 살펴주신다면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거래량이 정말 눈에 띄게 감소를 했어요. 예. 네, 작년 12월 18일 이후에 전주시 총 거래량이 351건으로 그 12월보다 약 80%가 줄었고요. 거래량이. 예, 거래 가격은 평균 25%가 하락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렇듯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단기간에 감소된 것을 분석해 볼 때 아마 그 지정 전에 거래들 중에 상당 부분이 많은 거래가 투자 목적의 거래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대부분 신도심 아파트 그렇죠. 지역이죠? 신도심에서는 심지어 거래 건수가 혁신에서만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 만성, 효천, 에코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에코는 그 분양권 그 이제 신고만 있었고요. 예. 분양권 거래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4대 그 개발 지역 내에 효천지구에서만 혁신지구에서만 2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관망하고 있지 않나 그 이제 뭐 구입 시기를 좀
뭐 유보하거나 좀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야, 네, 올해 네. 한 600건씩 거래된 아파트가 1,600건 육박했다가 네. 그러니까 1,800건 3배 정도 예, 예, 있다가 예, 예. 조정 지역 되니까 80%가 또 네, 네. 그것도 감소했네요. 6개월에만 이제 1,800건이었죠. 2020년 하반기. 예. 예. 그런 가운데 전주시 자체적으로도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이제 네. 단장 역할을 맡게 네, 되셨는데 네, 네. 전주 전역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우 시장에서 이제 발표도 있었고 네.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네. 자, 특별조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특별조사단은 조정 대상 이제 지정 후에 이제 발족이 되었는데요. 예. 총 공무원 9명과 외부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해서 11명의 조사단이 이제 발족이 되었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지정이 해제가 되고 난 후에 가격이 다시 오른다거나 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그렇죠. 되면 우리 전주 시민들은 더욱 더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때뿐이다 이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된 후라도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예. 그 전주시에서 거래된 모든 아파트의 거래 건수를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서 나올지 이런 조사 자체가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 전주시가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조사의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돼서 하나 조사를 하게 되니까 진짜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위반 유형 사례를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예. 분양권 불법 전매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그 편법 증여랄지 이제 뭐 관내 법인 그다음에 뭐 개인이 다건 매수 그러니까 뭐 2건 이상 그렇죠. 주택을 특권자. 단기간에 예. 뭐 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허위 신고 계약서 작성, 뭐 실거래가 신고, 계약 해제 뭐 요건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거래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80%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만큼 가격도 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아까 25% 정도 하락돼서 그 생각보다 그 거래 건수에 비해서 가격 하락은 많지는 않네요. 그대로 아직도 좀 비싼 가격이 지금 네,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시장의 동향을 제가 이제 들어보면 예. 에코시티에 6억 거래되던 아파트들이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1억 정도 내려서 내놔도 잘 그 안 팔린다. 지금은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도 내려간 것도 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엄수영 교수님,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강력한 어떤 의지, 대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오로지 전주 시민들을 위한 주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특별조사단 구성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방안을. 네, 지금 단장님께서 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특조단 구성해가지고 아파트 가격 급등한 건이라든지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 뭐 이렇게 계약 뭐 중간에 해제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의심 사례 등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그 공시 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또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 거래 이 시장을 좀 교란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고 파는 상품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의식주라고 하는 기본제적 성격을 그렇죠. 지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거권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시장의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그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행위들, 교란 행위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시의 그 정책이라든지 의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이제 거래 건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그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작년 12월 17일 날 전주시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 부동산 나온 자료를 보면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12월 17일 바로 전 2주 전 예.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각각 0.40, 0.41%가 올랐었는데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 셋째 주, 넷째 주는 0.20, 0.05, 0으로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상당히 그 상당 수준 하락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예.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서 노동식 지부장님 어떻게 예, 보세요? 예. 전주시도 지금 이런 그 현실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24번에 걸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현실과 너무 차이가 괴리가 있다 보니까 항상 그게 실패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신뢰도도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전월세 상한제나 또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이 또 나오다 보니까 전세가 굉장히 80%가 또 하락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완상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공급 물량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올해 공급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전혀 없어요. 한 200세대밖에 지금 안 나옵니다. 예. 요즘 뭐 내일 모레면 이사철인데 전세 대란이 불가피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유세를 세금도 보유세를 올렸으면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라도 낮춰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같이 막아놓으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이래서 지금 과연 전주시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으로 해서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펼칠지도 제가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해서 좀 이게 보완이 돼야지 무조건 뭐 규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뭐 올바른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저희 전문가들 많이 초청해서 상담해서 풀어나가야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또 1억 미만인 지금 1억 미만인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아파트도 계속 지금 틈새 시장에서 사재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법적으로도요. 이게 세금을 다 내고 산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차명 계좌랄지 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돈 내고 산다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 정책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단장님 뭐 여기 대해서 시장에서 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물량을 저가가 지금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입하는 사람까지 막을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 현장들이 불거진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또 제가 맡은 업무는 아니라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되게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이제 그런 어떤 수요층에 맞춰서 그런 또 건축 연도 이런 것 그런 그 신축 이런 것들이 또 뭐 해당 부서에서 잘 그 전주시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그 아까 저희 이제 특조단 이런 활동이나 역할 이런 거 아까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 홈페이지에 이제 구축을 해놨고요. 거기 또 신고 유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인근 그 풍선효과 완주나 뭐 익산, 군산 등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가의 이제 공조 체계도 갖추고 또 경찰, 뭐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이제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기관 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주 시민의 보호막이 부동산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단장님 그 아파트 대상으로 수백억 건의 불법 전매 혐의 국정법 합동조사에서 지금 밝혀냈잖아요. 네, 총 446명. 그 사례 좀 들어볼게요. 그 건수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불법 그러니까 분양권을 전매해서는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또 시민들은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분양권 2000 에코 포레나 지역에서 예. 이제 분양이 성행하던 시기에 전주시와 덕진구청이 현장에서 단속을 했었는데요. 예. 이 어찌된 일인지 단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예, 예. 상황들을 포착을 한 거예요. 보통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청약을 예, 들어야 예, 되고 예, 청약을 그- 통해서 순위에 당첨이 돼야만 예.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분양권을 받자마자 네, 그것을 현장에서 현장에서 예,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예. 그 예. 웃돈을 주고 네, 판매하는 네. 것을 이제 전매. 예.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단속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단속원을 피하거나 이래야지 되는데 예, 예. 단속원을 피하지도 않고 그걸 너무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예, 있어서 예. 그런 이제 증거들을 사진으로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행정에서 이 분양권 전매를 조사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도 없었고 아. 또 이걸 또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예.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1차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예, 예. 조사를 벌여서 총 222명의 불법 분양권 전매 그 실적을 거뒀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1차 때만 222건입니다. 예. 예. 2차 때는 저희 이제 전주시와 국토부, 이제 경찰 그리고 한국부동산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서 예. 총 224명을 이제 검찰에 송치했고 예. 이분들에게는 약 17억 원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해서 90%에 이르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부를 예. 하고. 예. 그러니까 한 440여 건 정도. 446명이 이제 예. 1, 2차로 됐고요. 저희 그 조사단 발족 후 3차로 지금 저희가 한 1000여 명에게 또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서를 보내서 예. 그 중에서 이제 300명을 검토가 완료가 됐어요. 그것이 66건의 적발 건수를 실적을 거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분양권 전매 등이 한 음. 30여 건. 그다음에 즉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한 7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편법 증여, 그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 미발급 등 야. 국세청에 통보해야 될 게 한 29건 이렇게 예. 해서 노동식 지부장님,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불법 전매 글쎄요 공공연하게 대놓고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말들을 아껴서 그렇지.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뭐 간담회도 하고 또 연수 교육이나 실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지금 저희 중개업 역사가 저희 공인중개사 역사가 한 33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전수조사가 탄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동안 예. 뭐 무자격자, 떴다방, 큰손들, 아. 뭐 기획부동산들, 부동산 컨설팅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 아,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있고. 말씀들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표현하면 선수들인데 각종 사이트 카페나 단톡방 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합니다. 가격을 아하. 형성해 갖고 제보가 없는 한 잡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정말 큰 손들은 피해가요. 법망을 피해가는데 생계형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이 집중 단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 또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게 큰 손이나 떴다방들 또 무자격자 각종 자격증 대여업자를 잡으려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전주시와 저희도 기관 그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저희 또 12명이라는 모니터링 요원하고 전주시와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해서 좀 강력하게 뭐 단속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예. 아니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란 행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강력히 대응을 해서 그런 그 투기 세력들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도 시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상호 협조 체계로 예, 예. 협력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예. 한전님. 저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정 해제 후에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 정말 뛰는 정책 위에 나는 투기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이게 뭐 조사단이 이제 언제까지 이제 기구로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제 저희가 상시 대응하는 부동산 시장에 상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전주시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예, 9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또 이 전문 공인중개사 회장님과 지부장님 이렇게 해서 3명을 더해서 12명을 전주시 아파트 시장 상시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네. 1년 연중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지속적이지 않게 되면 네, 그때뿐이고 그때를 또 그렇죠. 피하면 또 다시 그때를 성행할 수 있기 기다리고, 네, 때문에. 네. 이거 조금만 제가 덧붙이자면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을 보면은요. 무슨 연합, 무슨 운동, 무슨 음식점 각종 시에서도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부동산은 온 국민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 예산이 편성이 없었어요. 없었고 어느 단체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덕진구청 같은 데는 여직원 주무관 한 분이 덕진구청을 관장을 해요. 그다음에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팀장하고 주무관 두 분이 전라북도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일손이 없어요. 네, 예. 언제 어느 때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요소마다 다 있어서 저희가 어떤 뭘 바래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이 협업을 좀 하면 오히려 그렇죠. 단속할 수 예. 있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가 저희가 기획부동산이나 떴다방이나 이런 큰 손들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와 또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항상 불러주시면 네, 네. 그리고 항상 또 좀 공청회도 좀 한번 열어주시고 네, 네. 해서 좀 포괄적으로 네. 오히려 행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네. 요청을 하는 모습 네. 보면서 참 네.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뛰는 정책 위에 나는 투기꾼. 그 나는 투기꾼을 잡아야 되기 위해서 실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부장으로서도 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엄수원 교수님,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행정의 또 적극적인 모습과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의 협조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상시 모니터링단을 만들고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량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예. 감시를 하고 또 그것을 좀 규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서 지금 현재 보니까 SNS를 통해서 뭐 가격 상승 부추기는 사례도 있고 익명으로 이렇게 또 투기 세력 가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제지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좀 교수님으로서 좀 제언해 주실 부분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이런 투기들을 조금 더 억제할 수 있는 방안.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 투기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법을 형성시키고 가격 폭등시킨 거는 유동성 자금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자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코로나가 아직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긴축 재정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금년도 하반기쯤 접어들면서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이러면 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시중의 그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되면은 이 거품이 상당 부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명단장님이 그러면 아울러서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는 시점도 이제 전주시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저희가 뭐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가 되었을 때 다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시민들의 그 허탈감이
더 가중될 것이라서 저희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 행정 조직 내에 아파트 거래 특별 조사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든 만큼 예. 모든 분야로 다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고요. 예. 뭐 이제 위법 탈법, 위법 불법, 탈루 예. 세금 등을 이제 지속적으로 적발하면서 이제 투기 목적의 거래가 전주에 이제 좀 많이 더 이상 알겠습니다. 들어올 수 없도록 하면서 예. 이제 그 시민들의 집에 대한 의식의 변화, 또 부동산 관련 시장의 여건이 좀 변화가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지 예. 않을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서 전주의 아파트 시장이 안정이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전주시 아파트 가격 제자리 찾을까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 그리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지부장,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수원 교수님, 전주가 우선 특별조사 대상 지역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역시 투기 수요가 규제 지역인 전주를 벗어난 익산이나 군산, 뭐 완주 이곳에서의 어떤 또 다른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도 좀 일어날 수가 있어서요. 아까 뭐 1억 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에 투기가 몰리고 있다는 부분도 아울러서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작년 12월 17일 날 전주시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예.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주변 군산시가 그 12월 셋째 주에 0.12, 익산 0.12, 그다음에 김제 0.14%씩 상승을 해서 그 이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간 동안에 수도권의 상황을 보니까 0.22, 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소폭 오르는 추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풍선 효과로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그렇구나.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랑은 별개로 작년 말에 분양된 이 주변 지역에 그 이제 신규 아파트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예. 이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특히 완주 삼봉지구라든지 그렇죠. 그 운곡지구 이런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삼봉지구 중흥 S클래스가 387가구를 일반 공급했는데 5,075명이 몰리는 등 예. 굉장히 그 열띤 그 뜨거운 그런 청약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면은 그 삼봉지구에 우미린이 있는데 이 접수 상황을 보면은 그 이 해당 지역의 완주군 건에 이 접수한 건이 976건인데 예. 나머지 2,462건은 기타 지역에서 접수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완주군 지역에서는 1,500건 접수를 했는데 그 나머지 지역에서 3,574건을 접수를 하는 등 이 주변 기타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 사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년간에 걸쳐가지고 군산시를 보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곳 중에 한 군데가 디오션 시티, 옛날 페이퍼 코리아 부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 단지 나운동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보면은 총 매매 건수가 855건 중에서 군산 시민은 254건으로 30%에 불과했는데 나머지 70%가 타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 지역 주민이라면 전주, 익산, 뭐 우리 전라북도 도내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타 지역을 또 한번 들여다봤더니 군산 외에 전북 지역이 한 21% 정도고요. 경기도가 12%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이 8%, 서울이 한 6%, 그리고 대전, 세종이 많네요. 여기는 23%. 예, 23% 정도 이렇게. 그 군산에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네. 이걸 뭐 정확한 주소지를 근거로 한 분석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풍선 효과가 뭐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지역들이 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서서히 아까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서히 올라가고는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급등하는 현상은 아닌데 지금 이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률을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아무래도 자료가 이제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규제 지역이고 더 이상 이제 확장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기 수요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가운데 또 전주가 규제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전주를 둘러싼 또 익산이나 군산, 완주 쪽으로도 눈길을 돌리는 이 참 요즘 뭐 영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서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아파트를 사고 그래야만 이 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230 세대들도 뭐 작년 한 해마다 한 35%를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갭 투자 또 뭐 외지인들 법인들 이렇게 해서 옮겨 다니면서 또 쇼핑하듯이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시에서도 또 국토부에서도 이제 골머리가 좀 아픈 건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풍선 효과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강남에서 또 그 이제 수도권으로 신도시로, 수도권에서 또 울산이나 뭐 대전, 청주, 뭐 각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청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서 여기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비규제 지역인 전주 지역으로 지금 왔는데 전주 지역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환경이 같은 또 그 생활권이 같은 완주의 혁신이랄지 또 아니면 완주의 또 삼봉지구 그다음에 군산, 익산으로 지금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전주에서 또 규제적으로 묶이다 보니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나 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좀 연계를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또 어떤 그 반복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우리 단장님도 오셨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꼭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또 규제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보유세를 좀 올렸다면 양도세를 좀 내려서 출구를 좀 터주는 이런 것들도 상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6월부터인가요? 부동산 다중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뭐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외부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매물 양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거품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손해를 보는 현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 간의 어떤 연계의 어떤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규제에 따른 대책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주시에서도 물론 전주시 안에서의 열심히 이제 선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을 엄수원 교수님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6월부터 시행되는 어떤 규제가 많아지면서 매물이 이제 외부 자금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시내 안에서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게 이제 출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실 텐데 시장에서 이제 흡수가 잘 안 되지 되는 않을 가능성이 예. 높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2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어려울 테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또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 같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 어렵고 그래서 흡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뭐 급속도로 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6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나타날 수 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이 이제 제대로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물량이 매매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문제 중에 커다란 문제가 전월세 난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전월세 난 임대 시장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정책이 정확하게 가르마를 탈 부분이 예. 매매 시장의 물량하고 임대 시장의 물량을 나누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매매 시장의 물량은 지금 다주택의 중과세 등으로 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장에서 흡수되는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는 남아 있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매매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지 임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임대 시장의 물량을 공급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급원, 임대 물량의 공급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 부분에서는 열심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민간주택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옥죄고 있는 형국이라 예. 여기를 병행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입장에서 어떤 방향이 그래도 이 시장과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좀 더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인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식 지부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변화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된 노후된 아파트가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거기 예. 이제 지역적으로 한 70에서 80%는 더 노후된 지역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출발점에 시작해서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 이게 또 한 10년, 15년 가다가 잘 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또 무산된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뭐 주민들의 불협화음이랄지 아니면 또 전주시와의 어떤 마찰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된. 그러다 보면 또 굉장히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또 굉장히 구도심에 이러다 보면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나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이제는 이런 지금 환경에 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관 합치 시와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민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3, 4인 가구에 그동안은 부동산 정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인 가구도 30%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어떤 세대별이나 또 직업의 형태 또 어떤 계층별 그런 부동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동안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보니까 또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도 많이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민간 임대 아파트가 지금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늘려야 되는 이유는 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머물러 삶에도 불구하고 밀려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한 거거든요. 내 땅 또 내 토지 내 상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나기 때문에 좀 임대 아파트를 민간 임대 주택도 5%에서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명단장님이 뭐 주택 정책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오늘 자리가 아니라 특별조사단의 단장으로서 현재 우리 전주시의 어떤 투기 세력으로 인한 아파트의 거품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전매까지 해서 이제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특별조사단의 앞으로의 이제 계획 그리고 좀 더 전주시의 이제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그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너무 많이 믿지 말고 그거를 나중에 해제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집을 구입할 때는 신중하게 저희가 전주시에는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저희 전주 시민들의 어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그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너무 믿지 말고 인근에 있는 사회적 부동산 그 중개업소와도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 최강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집은 따뜻한 가족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집에 대한 따뜻한 생각을 전주는 이게 뭐 착한 임대료 등 저희가 많은 어떤 전국의 그 우수한 선례적인 사례가 있는 도시로서 집에 대한 생각도 아까 그 실수요, 그러니까 거주 목적과 재테크의 목적이 누구나 다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겨울을 나시면서 집에 대한 따뜻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거래가 신고서를 믿지 마시고 사회적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부동산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네,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지 말라. 너무 거기 이제 그 가격이 100% 형성된 가격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억의 거래가 지금 계약 중에 있으나 그게 또 당사자 간의 계약 해지가 될 경우에 해제 신고가 되면 그 신고 자체가 그냥 시스템에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특별조사단에서는 이런 부동산 거품이 가시고 난 후에 우리 전주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껴안지 않도록 아무튼 다양한 방면에서 거래 사항을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수원 교수님. 네, 이 집값 안정은 가격 안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억제를 해야 되고 공급은 확대를 해야지 가격이 이제 새로운 낮아지는 균형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라든지 이 수요 억제 정책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공급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점인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35%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저렴한 자가주택 혹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우리 전주시에서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역할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전략 모색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주택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주택과 임대주택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되지만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그 공급원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 공급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 임대 시장을 옥죄고 있는 그런 정책은 부작용을 지금 현재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백명단장님 말씀하신 따뜻한 집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주공인사중개사협회 노동식 지부장 그리고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